안녕하세요. 이슈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요즘 이제 전국이 하여튼 시끄러운데 네. 오늘 그 와중에 네. 이제 그 삼성과의 이부진 사장하고 그 이무재 전 이제 남편이죠. 네. 하고 이혼 소송 네. 2심 선고가 났어요. 났어요? 네. 나가지고 재산 분할도 됐고 뭐 됐는데 관련해서 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라던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네.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네요. 네네. 그 액수는 기사로 이제 2년 전에 17년에 1심은 선고가 됐었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까지 해서 약 86억. 86억을 지급하고 이혼하고 뭐 친권 양육권은 이제 이부진 사장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네. 그 이무재 전 전문 쪽에서 이제 항소를 제기해가지고 오늘 나온 게 이제 141억으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면적 교섭권이나 이런 내용들이 약간 좀 뭐 예전에는 토요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비용은 한 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60억? 늘어났는데 그 최초에 청구한 거는 그 뭐 몇 년 전에 16년 그때 청구한 게 이제 7월 전인데요. 1조 2천억을 청구를 했었어요. 재산 분할로. 재산 분할로 1조 2천억 청구했는데 그때 대략적으로 이제 근거를 보면 보통 재산 분할 이혼을 한다. 그럼 재산 분할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재산 분할하는 거는. 그럼 재산 분할 어떤 재산을 분할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특유 재산하고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특유 재산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나누는데 특유 재산은 뭐냐면 이혼 전이라던가 결혼 전이라던가 결혼 후라도 그 일방의 특정인에게 이제 뭐 상속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혼의 상대방이 그 자신의 부모라던가 뭐 누구한테서 별도로 받은 재산. 그러니까 결혼 상대방과 관계가 없는 재산. 이런 재산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뭐 땅을 받았다던가 뭐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단독 상속인이어가지고 땅을 받았어. 아니면 무슨 주식을 받았어. 이런 게 이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특유 재산이라고 하고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을 통해서 결혼 후에 그 서로 재산 증식에 어떤 기여를 함으로써 재산이 늘어났을 때 아니면 뭐 줄어들었거든요. 그 재산이 변동됐을 때 그러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이제 분할 대상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이제 1조 2천억을 청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86억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실상은 대부분의 재산이 특유 재산이다라고 법원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 액수를 뭐 살펴보면은 그 삼성 그 주식이라든가 전환사채 SDS는 전환사채를 뭐 이건희 회장한테 받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재산의 가치가 뭐 약 2조가 넘어가는 돈인데 그것들은 다 이제 특유 재산으로 본 거죠. 그리고 받고 나머지 이제 순수한 돈만 따져 보면은 이제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은 뭐 400억에서 500억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이제 그 결혼 혼인 기간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분할 비율을 정하거든요.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10년 이상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맞벌이 부부 같으면은 50%를 인정을 많이 해줘요. 10년 이상 되고 맞벌이 부부라면 50%. 아니면 한 사람이 전업으로 주부를 한다던가 물론 남자 쪽에서 그 전업으로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30에서 40% 사이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예전에는 특유재산은 이제 전혀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10년 이상 오래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기여분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해서 아마 최초에 그 소송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약간 별거 기간이 길면 혼인 기간에 10년인데 그거를 이제 또 그대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별거 기간은 이게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네. 이게 비율이 정해졌었죠. 아.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은 이제 이게 그 이부진 사장 쪽의 주장에 대부분 인정됐다고 네. 그렇게 1심에서 봤었죠. 음. 그리고 이제 2심을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했을 때 결국은 지금 오늘 이 한 60억 정도가 약 60억 정도 증액이 된 거죠. 네. 60억이 증액이 돼서 어쨌든 뭐 일흥 어느 정도 항소에 어떤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항소 금액이 결과가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소가라고 해서 인지대를 내거든요.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근데 이제 금액 청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지대가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네. 같으면 1조 2천억을 재산분할로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인지대가 한 약 30억 가량 가까이 나옵니다. 예, 아. 20억. 예, 이게 전자소송하면 좀 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인지대가 나오나요? 그렇죠. 비율대로 나오는데 네.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은 그 뭐 전자소송이라고 하면 30억이 약간 30억이 안 되는 그 20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을 네. 이 in지대로 내야 되거든요. 와,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당장 돈이 없으면 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때 2016년 제가 이거를 기억하는 게 네. 그 7월 달에 이 가사 규칙이 인지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가사 소송에 대한 네.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재산 분할 액수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납부하는 인지대가. 아, 그럼 예. 뭐 한 건에 대해서 얼마 이런 무조건 식인가요? 얼마 10,000원, 오. 뭐 이혼은 10,000원 이렇게 네.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규칙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그 이무재 그 전무 쪽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지 때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10만 그렇군요. 다 합해서 10만 원이 아마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렇게 인지대에 쌌는데 네. 그 예. 바뀌고서는 네. 이게 상당히 네. 비용이 비싸진 거네요. 오, 그렇죠. 이제 오. 법원에서도 네. 수익을 좀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꾼 걸까요?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런 네. 점을 고려해가지고 지금도 뭐 그냥 이혼 소송 자체를 한다거나 이런 네. 거는 이제 비싸지 않은데 네. 그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아. 경우에는 이제 소가액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일반 민사의 인지대보다는 조금 반절인데 어쨌든 그래도 좀 늘어난 금액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 궁금한 점이 네네. 있는데 보통 이혼을 할 경우에 만약에 네. 서로의 재산이 네, 뭐 거의 같다. 서로의 재산이요? 네. 남자와 네, 남편과 네. 네, 이 부인의 네네. 재산이 비슷할 경우에 예. 공동 재산에 대해서 나누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네. 이제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네. 아파트가 아니면 주택이든지요. 네.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그리고 어디에 뭐 땅, 네. 누구 특정한 명의로 된 땅 있고 네.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동차 있고 네. 그렇겠죠. 아니면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누가 누구 거고 어떤 게 누구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냐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당장 이제 아파트 명의는 내 이름으로 네. 돼 있지만 네. 그 명의가 네. 상속을 받은 것이냐, 누구한테 증여를 받은 것이냐, 네. 이러면은 이게 특유재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이게 만약 그런 게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네.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고 보셔야겠죠. 아, 일단은 그렇군요. 누구 명의든 간에. 아, 명예가 네. 그렇게 와이프 상관이 통장에 없을 수도 우리 있네요. 아내 통장에 명의로 1억이 들어 있어. 내 통장 명의로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어. 네. 그러면 내 거 5천만 원이고 넌 1억이니까 뭐 5천만 원 나머지에 대해서 5천 원 퉁치고 5천만 원에 대해서 나누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1억 5천 전체가 이제 네. 특별한 특별 재산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네.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아, 것이죠. 예. 그러면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전체 금액을 보는 네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네. 아파트나 이런 거 구입할 네. 때 보면은 공동 명의로도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뭐 음. 나중에 내 공동 명의면은 뭐 네. 반반씩으로 됐던지 아니면 예. 누구 지분이 더 많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동 명의로 하면은
네. 일단은 세금을 조금 적게 낼 수도 있고요. 아. 세율이 달라지니까 취득가액의 어떤 특정 액수를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일단은 공동명의로 하면 반절은 내 거다라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다는 거는 네. 어느 한쪽 이미 상대방 서로 간의 신뢰가 근거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지고 네.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던가 아니면 이걸 나 몰래 팔 수도 있겠죠. 그렇긴 팔아서 하겠네요. 돈을 현금화 시키면 네. 그 돈을 다 써버린다거나 숨겨놓으면 네.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재산 분할에서 뭐 판결로는 얼마를 지급하라 설령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네. 오늘 지급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돈 사실 없다, 예, 지금 못하겠다. 다 썼다. 이런 거. 예,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하고 뭐 그 어떤 범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 명의로 있다고 하면 네. 그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뭔가 예. 좀 안심이 될 안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동명의로 해놓으면은 그런 네. 다툼도 걱정이라든가 세금도 적게 내고 네. 예, 여러 가지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예. 좋은 점들이 있군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상속을 한다고 할 때 네. 사망을 일방에서 상속을 한다고 할 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하면 네. 한쪽 재산은 내 재산이잖아요. 반절은. 네. 그러면은 반절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또 세금적인 반절 재산에 대해서 다시 또 나의 지분이 늘어나니까 네.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겠죠. 상속 지분은. 예,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몰랐던 내용인데.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뭐 네. 예. 뭐 재산 분할 우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네. 한다고 하니까 네. 대충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네.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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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업체랑 관련된 이제 네. 예. 뭐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이제 재산 분할로 네. 분할을 하게 되나요? 사업체와 관련돼 있다는 거는 뭐 받을 뭐죠?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네, 거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고라든지 예. 네, 재고 상품 네. 이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도 재산에 재산이 될것 같은데. 당연히 재산이죠. 네. 예.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네. 산정을 분할 해서 예, 대상이 분할을 될 수 하게. 있겠죠.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유명한 얼마 전에 또 그 네. 이혼하면서 그 제프 베조스가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혼했잖아요. 네네. 이혼하면서 엄청난 돈을 이제 재산 분할 액수로 분할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유를 보면은 아마존의 창업 비용으로 그 아내의 돈이 네.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특유 재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재산의 어떤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영 과정에 참가를 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분할을 해서 뭐 수조 원 아니었나요? 그래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의 유명 스포츠 스타 뭐 타이거 우즈 이혼 당시에도 보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액수가 꽤 크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오랫동안 어떤 결혼 생활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여도를 꽤 상당히 많이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유 재산이 아니다. 특정인이 일해서 물론 타이거 우즈가 상금을 벌고 굉장히 잘해가지고 다 돈을 벌었겠지만 광고도 찍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 결혼이라는 거는 그런 기여분이 증식 비율을 높게 보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재산 분할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서는 이부진 이무재 사건에서는 그 대부분의 돈이 상속과 증여를 받은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잠깐 나온 네. 얘기긴 한데 이제 뭐 맞벌이일 경우랑 네. 뭐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예. 이제 비율이 달라진다. 예.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맞벌이를 하다가 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전업주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또 비율이 또 그 고려가 맞춰서 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돈을 직접적으로 벌어가지고 일단 집어넣은 것인지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정생활을 뭐 일만 열심히 하고 그동안에 아이들은 전혀 키우지 않았다 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대신해서 많이 해주게 된 거니까 그런 어떤 기여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또. 그런 게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네. 뭐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네. 각 재산의 액수의 평가 방법이라든가 시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다툼이 있죠. 뭐 어떤 가액의 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돈을 네. 들여가지고 재산을 샀는데 그 재산이 현재 옛날에는 그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 돈이 아니고 그럴 수도 그쵸. 있고 뭐 빚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빚도 네. 나눠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복잡한 내용들은 이혼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 네, 나누는 게. 예,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상담 네. 받으면 되나요? 아,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